대한민국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 설립된 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바꾼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68차 무역개발 이사회 마지막 날인 2021년 7월 2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포함되어 있던 A그룹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31개국이 있던 B그룹으로 편입돼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규정하는 총 32개 선진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네티즌들은 도둑맞은 개도국, 우린 아직 개도국이란 말이에요. 국토의 절반과 국민 3분의 1이 반란군한테 점거당한 선진국이 어딨어 개도국 돌려줘. 우리나라 개도국이라고 배우는 뒤 시간 빠르다. 꿀 빨아야 되는데 분단국이 꾸역꾸역 선진국이 되다니 부지런한 국민성 하나는 알아줘야 돼. 우리 트랜스 개도국 하기로 했어. 개도국인 것을 인정해줘. 솔직히 개도국인 척하는 거 노양심이긴 했지 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물론 기뻐하기도 하는 반면 기존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개도국 간판을 달고 있으면 선진국에 비해 자국 산업을 위한 관세, 비관세 장벽 이용에 큰 이점을 가지는데 이런 우위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며 반대로 공여국으로서의 부담과 책임은 커지게 되는 게 이유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외 위상이 상승해옴에 따라 개도국으로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 개도국 지위에서 물러나는데 결정적인 가속도가 붙은 건 미국의 이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치며 미국이 교역에서 불평등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G2를 자랑스러워하며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개발까지 하면서도 개도국 지위에 머무르는 중국을 겨냥하여 WTO에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개도국이 되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그냥 우리는 개도국이다 라고 주장하면 개도국이 되는 자기 선언 방식도 비판하면서 당시 새로운 기준 4가지를 제시했는데 한국 또한 이 4가지에 모두 해당되어 버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연합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 포함 선진국과의 통상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실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업 분야 한정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과 기후 관련 국제 규제에 대한 것 외에는 큰 혜택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저울질한 결과 더 나은 길을 택하기 위함이었죠. 여담으로 수입 농산물 17.3%의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던 게 선진국 지위가 되면 4%로 축소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반발이 컸습니다만 2019년 WTO와의 협상에서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추가 증량하지 않기로 하면서 513% 쌀 관세율도 지켜내 개도국 지위 포기와는 별개로 농업 부문의 타격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무역개발회의에 한국 선진국 그룹 편입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서 연장되어 국제사회가 한국을 선진국으로서 다시금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나라를 빼앗기고 동포끼리 총뿌리를 겨눴던 고통이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한때 제국주의를 표방하며 몸집을 키운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최근 올림픽으로 불만이 많은 일본에서는 한일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일본 정부를 꼬집는 기사가 나오며 이에 대한 반응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5월 18일에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는데 전기 대비 마이너스 1.3%, 연율 환산으로는 마이너스 5.1%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같은 기간 플러스 성장한 한국 대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간 한국 경제 망한다, 일본은 절대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안 된다는 비꼬는 기사를 써오던 일본 우익 계열 미디어조차도 팬데믹 상황에서 눈부시게 회복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을 전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이 초강수가 된 의회의 편법이라는 여전히 안이 꼬운 듯한 제목이긴 한데 망한다만 써오던 곳이라 이런 기사는 굉장히 드문 거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코로나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 4월에서 6월 GDP는 전년도 10월에서 12월보다 무려 4.4%나 낮은 448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21년 1분기에는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0.4% 높은 470조 8천억 원으로 회복했다고 하면서 5월 한국은행이 3%로 예측했던 2021년 경제 성장률도 무려 1%나 올려 4%로 상향 조정했다고 놀란 것을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향 요인으로는 그러니까 제목에 편법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설비 투자 증가, 수출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이 주요하다고 썼는데요. 독자층의 우익들이 많은 만큼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은 중에 한국의 선진국 편입 소식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민, 공명, 유신이 경제 우선이라고 외치더니 결과 한국보다 아래. 자민, 공명, 유신은 능력 없는 일본의 짐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잖아. 한국과 일본은 관민 모두 협력해야 한다. 한일은 공생, 공존하는 사이입니다. 세월호 같은 바보짓 하면 세계로부터 문매 맞을 것을 각오해야 할 거야. 선진국이 된다는 건 그런 거지. 일본이 선진국 리스트에서 쇠퇴국 리스트에 오를 날은 언제일까?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개도국이야 대접을 받지. 그러고 보니 내도익들이 한국 붕괴를 기원한 지 벌써 20주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 20년간 루머 앤 컴플렉스, 도피망상에 젖는 것보다 그동안 나락에 떨어진 일본의 몰락을 진지하게 우려하는 게 좋았던 거 아닐까? 잽 랜드를 쇠퇴국으로 지정하라. 코로나로 한국은 크게 전진하고 있어요. 역시 4차 산업 주요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 여러 나라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을 지난 G7 때 확인한 바와 같이 이제 한국은 세계 속의 중요한 강국으로서 확고한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선진국 편입에 대한 국내와 일본의 반응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